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25일 아침이고요. 현재 시간이 8시 50분 정도 되고 있네요. 자, 저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한 주를 좀 마감하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 드리는 시간도 좀 갖고, 다음 주 이제 배당락이죠. 이번 주도 한 주 동안의 좀 분위기가 사실은 변동이 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종가 기준으로는 한 주 동안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아마 1월 효과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1월 랠리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장이 펼쳐질 것이냐, 또 그에 따른 종목군들 전략은 또 다음 주에 어떤 기회 종목군들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물론 이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월요일 밤 야간 반상회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최근 들어서 옆으로 좀 누워 있기는 하나, 그죠? 옆으로 좀 누워 있기는 하나, 그 추세가 훼손되거나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부분은 미증시에는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느냐, 이런 거죠. 자, 의회에서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 5차 부양책 이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나 그거 서명 못해, 나 인정할 수 없어, 돈 더 줘야 돼,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증시에는 크게 이렇게 영향 주는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1월 6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트럼프가 못하면 바이든이 하면 되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가능성은 좀 낮지만 누가 되든, 그죠? 결론은 나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건 별로 시장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파이자나 지금 모더나 쪽도 그렇고요. 자, 이거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고, 그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큰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월요일날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주 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영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크게 이제 전파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한편에는 지금 이제 백신 치료제, 그죠? 특히 백신, 그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사그라들었다. 그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1월 6일입니다. 이제 선거인턴 투표도 끝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하원이 다 모여서, 그죠?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원이나 하원이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걸 수가 있죠.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래서 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좀 희박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흐름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1월 달에는 바이든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어찌됐든 지금 증시는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최근 들어서 달러는 이렇게 강세로 살짝 돌았다가 기본적으로 약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추가 부양책 얘기죠. 아마 이번 5차 부양책 이외에도 아마 바이든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초대형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그동안에 많이 언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 1분기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번 연준에 우리 보니까 사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사실 조금 먼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저금리,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그 기조기 때문에, 그죠? 어떤 크게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 어제 코스피는 2,800을 넘어섰습니다.
2,800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나죠? 삼성전자 효과가 굉장히 컸다. 사실은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입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코스닥은 이렇게. 코스닥은 보시게 되면 요나 이틀 조정을 좀 보였고요. 그죠? 이틀 화요일, 수요일 이틀 조정을 보였고, 자 이렇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코스닥은 잘 보세요. 이틀 조정받고 920선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 들어오는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윗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야간 반상회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던 내용은, 이번 주는 다음 주 배당 기준일, 배당락을 앞두고, 그죠? 대형주들. 저는 그런 얘기, 배당을 받을 거면, 자, 여기 이제 28일이 배당 기준일이고요. 29일은 배당락입니다. 30일은 폐장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서 미증시는 조기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8일까지 주식을 사둬야, 그죠?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죠? 네. 난 배당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오히려 배당락 전에 주가가 오를 때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배당락 이후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물론 코스닥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그것도 대형주. 자, 그래서 어제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코스피가 1.7% 올랐습니다. 그죠? 네, 1.7%.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는 다음 주 폐장일과 배당락 마지막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월 효과가 이어질 것이냐, 1월 랠리가 있을 것이냐. 세 번째, 증시 강세장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통 배당락 때 지수가 코스피 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세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과거에 약세장일 때 얘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배당락 이후에도 증시가 반전할 가능성은 높다. 그죠?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1월 효과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1월장은 뭐가 강했냐면 중소형주들 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소형주들 강했고요. 코스닥도 강했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도 강세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자, 지금 시장은 뭘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펀더멘탈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자,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팬데믹으로, 그죠? 돈을 풀고 있죠. 그죠? 선진국들 돈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국들도 마찬가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빠졌던 자금들이 다시 선진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올 한해를 보십시오. 올 한해 코스피가 1400대부터 해서 엄청난 랠리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종목을 단기 매매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시라고 했고, 지난 3월 여기 3월 20 며칠이 되죠. 이거는 뭐 환경제TV 방송에서도 특별 MC를 진행을 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죠? 2008년에서 하지 않았던 2009년 막바, 2009년 초죠. 금융위기의 막바지. 그 3월부터 올라서기 시작을 했는데, 2009년 막바지에, 그죠? 2008년 끝나고 2009년 초에 뭘 했냐면 무제한 양적 완화와, 그죠? 그 이전에는 제로금리. 근데 무제한 양적 완화는 그때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3월 달부터 해서는 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장 좋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죠?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개인 투자들의 힘이죠. 그죠? 그리고 유동성, 돈의 힘입니다.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이거는 내년 3월까지죠. 네,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까지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깊은 조정.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시장도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막 인버스 밑으로 빼는 거, 그죠? 밑으로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 숏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곧버스니 그래서 많이 잃어요. 근데 지금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고 보통 이런 강세장은 바이앤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 저는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죠. 내년도에도 부동산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그죠?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 상황에서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뭐 너무나 뻔한 거죠. 다만 이거를 제약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 3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은 없다.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코스피는 이렇게, 코스닥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있죠. 자, 배당 영향으로 오른 거예요. 자, 코스피 1.7% 오른 거 삼성전자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자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자, 어제 삼성전자가 75,000원 넘었었습니다. 특별 배당.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배당 받겠다가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받은 만큼 배당락된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누가 많이 올려놨느냐? 금융투자 이틀 동안 거의 한 400만 주, 거의 500만 주 땡겼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들도 들어가는 그 기관계 중에서 금융투자가 330만 주를 했고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나 이쪽 한번 보십시오. SK 하이닉스도 이틀 동안 금융투자 아마 내일도 내일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예, 월요일도 아마 매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가 하이닉스가 지금 코스피 2,800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이들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 그거보다는 아마 배당락 때 물량은 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물량은 다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일정 비중을 저희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그 비중은 그 이후까지 지금 계속 가볼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수를 감안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별 매력이 없지, 그죠?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자, 왜 주목이 되느냐? 첫 번째는 그냥 설명하면 되죠.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들은 이제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앞장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라섰죠. 그죠? 예. 자, 근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들을 갖고 있는 종목도 올라왔고, 물론 뭐 전기차나 이런 쪽도 사실 지난 3월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그죠?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죠. 반도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순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정 수준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오고. 아마 트레이딩 영역이 되겠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수소차 관련한 종목군들, 또 그 다음에 스마트 부품,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도 이번에 보니까 LG 전자하고 또 마그나하고 합작, 전기차 부품에 합작한다, 합작법인 설립한다. 그 다음에 애플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LG 업주들이 이번 주에 급등을 했다가 한번 또 급락을 맞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도 급등했다가 급락을 맞았고. 근데 한 가지 볼 거는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그죠? 뭐 대웅제약이나 현대약품, 현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느냐면 그동안에 어떤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종목군들, 그죠?
2021년도에도 주목할 종목군들 저평가돼 있진 않아. 그죠? 그런 종목군들 많죠. 소부장 중에. 그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아직 조금 바닥권에 있다거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좀 줄어드는 이런 흐름으로 아마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결정은 꼭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파생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쪽도 괜찮은데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딩 영역이 되겠죠. 그죠? 반도체 비메모리나 뭐 그죠?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소재주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최근에 후성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아직 흐름이 깨지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회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부품주들, 제가 이 부품주들 몇 가지 찍어드린 애들 중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급등을 했어요. 옵트론텍 급등을 했고, 자 옵트론텍 한번 보시고 우리 6,000원대였죠. 네. 제가 MC넥스 안 하고 이 종목은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옵트론텍 자율주행이랑 엮이고, 그죠? 카메라 뭐 그쪽에 특히 2021년의 성과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죠? 옵트론텍,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 같은 그죠? 종목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품주들 이런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21년 내년도 중소형주들 잘 주목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야간 반상에서 한번 짚어드리고, 다음 주에는요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면 저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그죠? 빠지는 종목군들을 조금 저가에 추가를 할 생각이고요. 코로나 피해주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세상 이후를 준비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종목들 좀 봐드리도록 할 텐데 하나씩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바이든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군들. 그죠?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월 바이든 효과가 기대가 된다. 1월 6일이 그죠? 우리 이제 뭐 선거인단 확정했고 선거인단 투표도 지냈고 그죠? 이제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친환경차. 여기는 전기차, 수소차입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물론 이게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 태양광. 풍력주들은 흐름은 타고 있지만 제가 좀 비싸서 안 하는 것들을 걸러냈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OCI를 하나솔루션을 보다 더 매력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솔루션이 더 매력 있죠. 내용을 보면. 하지만 누가 더 나중에 먹을 폭이 많냐, 그죠? 예. 자,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예를 들어서 삼성 SDI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그냥 이걸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삼성 SDI도 사실은 배당 이슈로, 그죠? 예,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죠? 예, 어제 좀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한번 보시죠. LG화학도 마찬가지. 사실 저는 조금 늘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LNF, 제가 저는 삼성 SDI하고 LNF, SKC, 포스코케미칼 이 네 개를 여러분들한테 오랜 시간 밀어드렸어요. LNF도 정말 큰 성과를 냈고 역대급 수주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도 그죠? 폭등을 했고 최근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볼 게 이제 SKC 하고요. SKC. 자, 지난 여기 7만원대. 그래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2차 전지 동박하고 반도체 소재. 이 두 가지로 이제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애예요. 그죠? 그러니까 SKC. 물론 이거는 배당락 후 이후에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2차 전지주들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바꾸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죠? 그렇지 않고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 뭐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을 가지고 가는 분들, 뭐 유상도 참여하고요. 그분들은 이제 조금 더 보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좀 큰 매력이 있을까? 먹을 폭이 그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1월 달에 수소 쪽이 또 좀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막혀 있었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형주들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지금 자동차 있잖아요. 자, 이 현대차고, 현대차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건 야간 반상회 때 봐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뭐 전체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제가 배당락 전에 조금 팔았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유니크. 네.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항상 우리가 요 정도 구간에서 저가 매수에서 성과를 냈고요. 또 그 다음에 효성화학소를 생산하는 효성화학도 마찬가지.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기회 썼고, 그죠? 빠지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풍력 쪽 한번 보죠. 태양광, 그죠? 태양광, 풍력 태양광. 지금 사실 CS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건 보유한 분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은 이미 먼저 올라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도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은 OCI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저평가 종목군으로 해서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 LS 일렉트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특히 신재생 쪽에서는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원대 시작해서 이미 7만원대 넘었었고 8만원대도 넘었었습니다. 86,000원까지 왔습니다. 지금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적자인데 왜 오르느냐?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 적자인데 왜 오르느냐? 이게 주봉입니다. 그죠? 미래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OCI는 폴리실리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모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 중공업 계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여기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3만원 초반에서 3만원 중반. 그 다음에 3만원 한 6천원에서 4만원 초반 정도가 또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 아래 덩어리로 오면 또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기회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LS 일렉트릭. 자, 차근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대략 한 요 가격대 정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뭐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몇 종목 뽑아보면 뭐 이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차근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LG전자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그나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전기차 부품 시장에, 그죠? 본격적으로 집중을 한다. 이건 LG전자고요. LG는 아마 배당 이슈로 종가 관리가 이렇게 주말에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LG 이노텍.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하나 습관을 좀 얘기해 드립니다. 아마 이 LG그룹주를 갖고 지금 좋다만 분들도 있고 괜히 건드려 갖고 손해 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따라 붙었거든요. 그죠? 장중에 20몇 %씩 상한가 근처에서 또 다 따라 붙었거든요. 주식은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습관. 그죠? 습관이 중요하다. 좋은 습관이 돈을 벌어준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잘 보시다가 이쪽에 기회가 될 타이밍이 있으면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라인에서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들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라인에서는 유닛 테스트.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어차피 그동안에 바닥에서 전략을 다 드렸고요. 이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자, 유닛 테스트. 이건 반도체 이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지만 플러스 태양광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월달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이 종목을 어디서부터 설명드렸어? 자, 여기 14,000원, 15,000원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9,000원까지 곱하기 2, 100%가 올랐고요. 옆으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기간 조정. 기간 조정 다음에는 방향이 나온다라는 얘기 드렸죠. 위냐 아래냐. 개인적으로 윗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테스도 마찬가지. 대략 한 요 구간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가 매수 의견 드렸었고요. 지금 옆으로 누워있죠. 그러면 27,000원에서 지금 28,000원대 여기가 저가 영역이다.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이 종목은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요 구간에서 해서 요 윗단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닛 테스트, SFA 반도체. 자, 그 다음에 부품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옵트론텍. 제가 옵트론텍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가 여기였고요. 그때가 여기였고요. 그때가 여기였고, 그때가 최근에 여기였습니다. 이 6,000원대였습니다. 그죠? 6,000원대였습니다. MC 넥슨 안 하고, 그죠? 터졌습니다. 제가 또 얘기해드린 게 뭐 있었죠? 사막 콘덴서, MLCC. 이거 LG 쪽하고 엮여갖고, 이번에 LG전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서 장중에 얼마가 움직였냐면, 장중에 거의 한 17% 정도 수요일날 급등을 하다가 한 8%대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도 가만 보시면은 MLCC 내년 2021년 친환경 차량들, 전기차, 그 다음에 또 여기 자율주행, 뭐 엄청난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없으면, 삼성전기구나. 삼성전기 없으면 사막 콘덴서 사두면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 지금 주가도 얼마입니까? 여기 5만원대 초반 매수해 보시라고 그랬고, 중반에도 매수해 보시라고 그랬고, 지금 6만원대 넘었습니다. 차근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다. 이런 거죠. 많은데 또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파트론도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지금 여기입니다. 이 종목은 올해 2020년 주인공이 아니에요. 2021년 내년도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렇죠? 왜? 실적은 내년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안 떨어져. 여기 잘 보시면 9,500원 만원대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바람이 불면 다시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1월 되면 갤럭시 S21, 그래서 뭐 수혜를 받든 아니면 수혜를 피해 가든 일단 부품주들은 다 같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 쪽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PCB 쪽에서 코리아 서키트, 요것도 지금 옆으로 좀 누워 있어요. 그죠? 하지만 네,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기간 조정. 흐름을 한번 탈 것이다. 나무가 TOF, 네, 나무가도 마찬가지. 옆으로 좀 누워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주가가 지금 사실 이 꼭대기에 있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옵트론텍 먼저 버스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나머지 후속주들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넵튠 같은 거는 또 워낙 수익을 많이 냈는데, 사실 이 뭡니까, 신규 상장주들, 그죠? 연계되어 있는 파생된 종목군들 많아요. 그죠?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그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회사가 상장을 해서, 근데 이것도 지분 효과가 기대가 된다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중국주들이랑 엮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한국콜마. 자, SK 이노엔, 지분을 50%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만원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에 화장품 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원료, 그 다음에 화장품 OEM, ODM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종목은 올해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한다. 그런데 SK 이노엔이라는 HK죠. HK 이노엔 CJ 헬스케어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HK 이노엔도 네, 상장 기대감이 이제 스물스물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아마 상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목해서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네어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유지하는. 그 다음에 여행주 한번 보죠. 모드 투어.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번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회가 된다라는 종목군들, 그죠? 왜? 여기서 못하니까. 여기서는 못 샀잖아요. 그죠? 꼭대기라서. 이번에 주가가 멀쩡한데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고,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서고, 5인 이상 집합금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주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피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국주 쪽에서도 지금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좀 지지부진해요.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 지금 뭐 거의 절정으로 향해 가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 겨울이 절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엔터주들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YG엔터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0월달 여기 저점이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다시 뭐 아무래도 좀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뭐 이쪽 엔터주들도 좀 많이 빠졌는데, 요 4만원대, 그죠? 예, 요런 때 자리를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빅히트도, 그죠? 예, 빅히트도 지금 여기 14만원대에서 15만원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가격은 안 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또 반전. 그 다음에 JYP, SM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JYP도 여기 가장 좋았어요. 그죠? 주가가 빠졌을 때 돌리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기회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주사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SK. 그런데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지주회사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몇 가지 얘기해 드리려고,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LG였고, 네, LG는 떴어요. 그래서 LG는 계획이 없어요, 이제는. 네. LG는 최근이 이 타이밍을 좀 기다리다가 LG전자하고 마그나 손잡는다는 소식에 이날 급등해서 틀렸어. 네. 자, 기다려 보시면 네, 다음 주에 야간 반상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일 난 건 없습니다. 여기서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했을 거고, 그죠? 여기 뭐 20만원대 초반, 중반, 그죠? 지금 뭐 거기서 놀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 종목도 아마 다음 주 배당락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다. 왜냐면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죠?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은 시장이 이슈들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목이 좀 아파갖고 요즘 건조하네요 많이. 이슈들을 좀 말씀드린 거, 거래소 쪽에서 지금 제가 점검하지 않은 종목군들, 또 새롭게 말씀드리지 않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얘들은 제가 월요일 약간 반상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왜냐하면 화요일이 배당락이니까요. 그죠? 아마 그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목들 얘기들 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연말 배당락,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 차근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장은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그래서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냐. 중소형주도 기회가 많을 건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새로운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장 전망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한테 또 이벤트 가입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말에 요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최근에 저희가 이벤트가 없었는데 그냥 1개월짜리로 저희가 나중에 기간을 조금 오래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따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드리고요. 그래서 1개월 황금 배팅 종목 사인 드리고 그 다음에 점검도 장중에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급 박스도 드리고 한국과 미국 항공 바닥주들. 오늘 제가 미국 주식들 점검은 따로 진행하진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해드리고 새로운 종목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28일날 한국과 미국의 바닥주들 15선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연초에 연말에 해볼 종목군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RS 자 1668에 4386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27일 일요일까지만 딱 4일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 달 정도만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긴 기간에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